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혀 피어싱을 뚫은 지 2달 좀 지나고 이제 거의 3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혀 피어싱을 뚫었다는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제가 혀를 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여튼 이렇게 혀를 뚠 지 이제 3달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후기 알려달라고도 하시고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영상을 안 올려서 오늘 처음으로 혀 피어싱 관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혀를 뚫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이런 피어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여기 입술도 이렇게 2개 뚫었었고 여기 코도 센텀이랑 콧볼도 뚫어봤었고 귀 같은 거는 그냥 한쪽에 거의 막 10몇 개씩 달고 다니고 이쪽 귀는 아예 확장을 이렇게 했다가 귀를 잘라내고 지금 봉합까지 한 상태인데 다시 또 뚫었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못 해봤던 게 혀 피어싱이었는데 제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몸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어싱 같은 거 뚫어도 염증도 안 나고 금방 아물고 진짜 그 딱 피어싱 체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그게 딱 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피어싱만 뚫으면 고름이 진짜 줄줄 나고 쉽게 아물지도 않을 뿐더러 막힌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구멍 안쪽부터 이제 고름이 차기 시작한다거나 피어싱을 안 한 부분 그냥 살이 골마가지고 고름이 날 정도로 그냥 제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간 거죠. 실제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평균 사람보다 염증 수치가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몸에 아무래도 염증이 좀 많이 생겨버린 그런 체질로 바뀌어버린 것 같고 피어싱샵 언니도 제 살성이 진짜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고름 잘 생기는 타입이라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피어싱을 다 뺐어요. 귀는 제가 그냥 너무 뚫고 싶어가지고 그냥 뚫어서 그냥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튼 이게 제가 혀를 뚫게 된 계기인데 혀가 염증이 정말 안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혀를 원래 뚫고 싶었는데 여기가 염증도 안 생기는 부위야? 그러면 뚫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혀를 뚫을 당시만 해도 얼굴에 있는 모든 피어싱을 다 제거하고 이제 혀를 뚫게 된 겁니다.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야. 나 무서워. 그렇게 관리가 많이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언니가 예민해가지고 잘 어울리긴 하겠다. 옷 베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 높이에 그냥 들고만 있으면 더 해봐. 해? 응. 합니다. 긴장 풀고 숨 쉬어요 언니. 숨 참지 말고. 가운데 가운데. 네? 해볼까? 네, 힘 빼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떨려서 그래, 떨려서. 잘했어. 끝났어. 약간 느낌 이상해. 아니 누가 지금 끝으로 꽉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뚫고 나서는 내가 바보처럼 나온다는 게 이거야. 끼끼가 되게 아크가 그랬는데 가꿀가꿀해서 깡깡했고 혀가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읽으면서 제 후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았던 질문이 뚫을 때 이제 아프냐는 그 질문이거든요. 그 혀 뚫을 때 집게가 있는데 이렇게 집게 가운데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 집게 갖다가 혀를 이렇게 딱 잡고 약간 꽉 갖고 밑에서부터 위로 그 구멍에 맞춰서 구멍을 빡 뚫는 거예요. 바늘 갖다가. 근데 그 집게가 진짜 존나 아파. 혀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집게로 제가 꽉 잡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 심지어 그 매직 갖다가 이렇게 어디에 뚫을지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매직도 아파. 근데 이 집게가 워낙 아프다 보니까 사실 저는 혀 뚫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피어싱 해주는 친구가 언니 혀 뚫렸어요? 하면서 거울을 딱 보여줬는데 내 혀 가운데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아픈데 이제 막 아픈 거 같은 거 뭔지 알죠? 안 아파. 안 아픈데 아픈 거 같은 거야 그냥 마음이. 그 정도로 뚫을 때는 안 아팠는데 집게가 존나 아팠다. 피어싱 뚫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식사는 어떻게 하냐는 그 말이 있는데 식사는 거의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편하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죽이나 스프 같은 거를 티스푼으로 떠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파. 그냥 거의 굶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기침은 어떻게 했었는지 발음을 어떻게 했었는지 침을 어떻게 뱉었었는지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요. 혀를 딱 뚫자마자 이제 안에 침이 고여있으니까 침을 뱉어야 되는데 침을 어떻게 뱉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감각이 조금 이상해져. 약간 띵하가 돼. 기침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여튼 저는 첫째
날에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라면을 완전 뿌셔뿌셔 해가지고 그거를 죽처럼 끓여 먹었는데 진짜 요만큼 먹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고, 둘째 날에는 제가 쫄쫄 굶다가 새벽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매생이 죽을 끓였거든요. 그거를 한 입 먹으려고 할 때 진짜 너무 아파서 포기를 하고 몇 번 더 도전을 하려다가 못 먹겠어가지고 그때 한 입도 못 먹고 그걸 앞에 놓고 막 울었었어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하나 못 먹으면서까지 혀를 뚫어야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못 먹으니까 서러워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고, 셋째 날 아침에는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회복 속도가 빨랐었어요. 4일째부터는 그냥 편하게 막 쌈 싸 먹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할 정도로 저는 좀 금방 나았던 편이고, 그 뒤부터는 그냥 제 혀 느낌이었어요. 그 5일에서 7일까지는 혀가 진짜 엄청 땡땡 붓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혀가 입천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부어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부어있는데 이 치아 모양 따라서 그 혀에 치아 자국이 남을 정도로 혀가 땡땡 부어요. 여튼 그렇게 한 회복 기간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뜨거운 거 먹었을 때 피어싱도 뜨거워지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뜨거운 걸 먹으면 그 혀가 아프잖아요. 통각이어가지고. 물론 열에 전도는 받겠지만 이게 막 뜨거워진다? 그런 생각은 못 한 것 같아요. 그냥 입안 전체가 다 뜨거우니까. 근데 아 마실 땐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이게 차가워집니다. 진짜로. 밥 먹을 때 콩나물이나 라면 같은 거 안 뛰냐는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저 진짜 죽을 뻔한 썰이 있어요. 이게 피어싱이 이렇게 있잖아요. 혀 두께보다 피어싱이 훨씬 길거든요. 이 바에 라면이랑 콩나물 같은 게 감겨요. 혀로 이렇게 빼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혀에 뭐가 하나 생겼으니까 감길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대창을 먹었거든요. 근데 대창이 되게 질기잖아. 이렇게 대창이 있으면은 힘줄이 이렇게 있었나 봐. 힘줄 같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길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 끝에 진짜 작은 대창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이걸 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대창을 씹어가지고 딱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넘어가지? 막 목이 답답해.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혀로 만져보니까 끝에 작은 대창이 달려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여기 감겨져 있었던 거야. 왜 우리 목 구조가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큰 대창은 이미 여기 목구멍 가운데 넘어가 있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꿀떡꿀떡 삼켜 넘기려고 해도 이 힘줄 끝에 바에 지금 엉켜 있으니까 이 대창이 안 넘어가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점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손으로 빨리 뺐으면 됐는데 갑자기 내가 쓸데없이 나랑 경쟁심이 붙은 거야. 내가 이걸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침을 삼키고 혀를 이용해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나 스스로 나랑 경쟁이 붙어가지고 숨이 점점 막히는데 계속 막 이러면서 진짜 나중에는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거울로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빼려고 보니까 진짜 제대로 엉켜 있었더라고. 이거 진짜 내가 손 안 썼으면 저 진짜 숨 막혀서 뒤질 뻔했어요. 진짜로. 네, 뭐 그런 해프닝이었고요. 밥 먹을 때 같이 안 씹히냐는, 그러니까 이 피어싱을 씹지 않냐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 안에 이물질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바 길이가 제 거는 거의 2cm 가까이 되거든요. 밥 먹을 때 충분히 씹을 수 있고, 저도 예전에 한번 씹어봤는데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은 할 때 온몸에 전기가 이렇게 올라. 찍 하고 오르고 진짜 내 치아가 징이 된 느낌. 땡 소리 나잖아. 진짜 그 느낌으로 여기가 댕합니다. 근데 이거 피어싱 씹고 이 깨졌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는 안 깨졌고, 염증이나 염증 나면 어떡해요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아니나 다를까 염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걸 뚫고 한 달쯤 됐을 적에 바를 혀에 딱 맞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생활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정도 됐을 때 혀가 갑자기 붓기 시작하는 거야. 이 바가 안쪽으로 침식했어. 혀가 이렇게 붓고 바가 여기 안쪽에 있는 거지. 혀가 리본 모양이 됐어. 말하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다시 피어싱샵으로 가가지고 바를 긴 걸로 바꿨습니다. 한 3일 있으니까 붓기가 가라앉기는 했는데 이 혀가 좀 이상한 거야. 혀가 원래 핑크색이잖아요. 근데 그 피어싱 바에 있는 부분이 약간 노란기가 돌더라고.
있더라고. 그 노란기 있는 부분만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 설마 안에 염증이 찼나? 진짜 겁도 없이 해가지고 면봉으로 거기를 여드름 짜듯이 내가 한번 쭉 밀어봤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기서 염증이 나오는 거야. 그 피어싱 구멍으로. 그래가지고 이 혀를 압출한다는 느낌으로 면봉으로 계속 꾹꾹 누르면서 그 염증을 짰어요. 바가 이렇게 있잖아. 바 옆으로 이렇게 염증이 계속 올라오는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걸 다 빼니까 진짜 순식간에 여기 노란 끼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알보칠을 여기에 다 바르고 그 알보칠 말고도 약간 연고 같은 걸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연고 같은 걸로 여기 구멍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염제를 먹으면서 한 3일 있었더니 괜찮아졌다. 여튼 그렇게 저는 염증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만약에 염증이 나시면 무조건 병원에 가시거나 피어싱샵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응급실 갈 생각으로 저는 이걸 혀를 짠 거였거든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3달 정도 됐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발음이 안 좋아요. 뭐 크게 나빠진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혀를 딱 뚫었을 때 그 일주일간 붓는 기간 있잖아요. 그때는 확실히 발음이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발음이 나빴던 케이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피어싱 뚫은 지 한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생각보다 발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통증도 그렇게 없고 근데 붓기는 확실히 부었는데 발음이 지금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버버 하면서 완전 못 알아들을 정도의 발음도 아니었고 붓기가 다 빠졌을 때는 거의 그냥 평소 발음이랑 비슷하게 돌아왔다. 처음 뚫으면 피 많이 나나요? 뚫을 때 피 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피가 안 났고 그 염증 짤 때 있죠? 그때 피가 진짜 많이 났어요. 예. 쇠만 나냐고 하시는데 이게 쇠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서지컬이 쇠가 아니기 때문에 쇠 맛이 난다?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쇠 맛은 약간 그 호일 씹을 때 나는 맛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만져보면은 뭐가 있구나, 있긴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혓바닥 양치질 보통 이렇게 혀 클리너 쓰시던데 저는 그렇게 해요. 애기들 거 미세모 칫솔 있잖아요. 진짜 이 모도 작은데 완전 부드러운 거 피어싱 부분을 긁어내듯이 했고 지금은 제가 칫솔 모가 이만한 거 쓰거든요. 그거 갖다 그냥 완전 시원하게 그리고 부족한 거 같다? 그러면 그때 또 미세모로 피어싱 이렇게 구석구석 그리고 가글까지 피어싱을 하시면은 가글을 진짜 수시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갈 때 항상 가글 다 들고 나가요.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가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여튼 이렇게 제 혀 피어싱 3개월차 후기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도 좀 해드리고 저의 간단한 혀 피어싱 썰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앞으로 혀 뚫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